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SBS 뉴스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연쇄 사망한 신생아들의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로다균 감염 때문이라고 국과수가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사망한 신생아들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 영양 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질 영양 주사제가 처음부터 오염된 상태였거나 병원의 취급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사제 관리 책임이 있는 간호사 2명과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 대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한 미중 정상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병행 추진에도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미중 정상과의 연쇄 전화회담을 통해 남북 대화는 물론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북핵 문제 해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지지를 이끌어낸 겁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은 북미 대화가 북핵 해결을 위한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어 대화 시작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비핵화 진전 없이 평창 이후를 맞이한다면 한미 훈련과 맞물려 대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전까지 북한을 한반도 평화 정착이란 포괄적인 주제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가 북미 대화로 가는 관건으로 보입니다. 첫 가늠자는 미국과 북한 대표단의 평창에서의 만남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2 석 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억지력 확보와 함께 중국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전략 폭격기 B2 석 대를 최근 본토에서 괌으로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2는 B1B, B52와 함께 미군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히며 특히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북한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전진 배치가 예정된 배치였으며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omber deployment is part of an ongoing planned deployment that affects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 broader alliance structure in the Pacific. 대중국 메시지도 있느냐는 질문엔 전략 폭격기를 움직일 때 모두에게 신호를 보낸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천명한 중국 견제용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걸로 읽힙니다. 외교적 압박 차원에선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주제로 북핵 문제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항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5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가 약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이 지역 전기 선로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기 선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단으로 변해가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고 법무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폐쇄에 부정적이던 금융위원회도 입장을 바꿔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경우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투기와 도박과 같은 양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동안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의 규제 강화를 주장했던 금융위원회도 어제 국회 답변에선 폐쇄까지 추진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폐쇄 또는 금지 이 특별법 제정 추진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금융위 역시 지금의 거래 양상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가상화폐 유용성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계속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가격 상승과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 두 수장은 거래소 폐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진 현행법 안에서 추가 규제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렇게 되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몰려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찬반 논란에 청와대는 일단 확정된 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폐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우철 기자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면 기존 투자자들은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매매가 불편해지고 차익을 얻을 기회가 제약돼 재산권 침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닌가. 20, 30대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너무 투기로 보이고. 불만은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로 번졌습니다.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청원이 수천 건에 달했고 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만큼은 명확히 전달됐지만 거래소 폐쇄 특별법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SNS를 통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가상화폐 거래를 범죄시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며 한때 200만 원 넘게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은 종일 출렁였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방침은 아니며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선 여러 방안 가운데 법무부의 폐지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어제 폭설로 인해서 제주국제공항에서는 활주로가 3차례나 폐쇄되면서 수천 명의 승객이 공항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공항공사는 정기편과 임시편까지 가동해 발이 묶인 승객들을 오늘 중에 모두 수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눈피해 소식을 한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어젯밤 10시 55분 폐쇄됐던 제주공항 활주로는 오늘 새벽 0시 반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공항으로 몰려들면서 수천 명이 짐을 쌓아놓고 앉은 자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폭설로 발생한 결항편 승객 중 이틀째 제주에서 발이 묶인 7천여 명을 오늘 하루 모두 소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재 발이 묶인 결항편 승객은 대한항공이 2,023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항공과 아시아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 지역은 나흘째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29cm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진군 마량면의 한 농경지 수로에서 실종된 79살 박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길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한평과 영광에선 비닐하우스 4동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와 도로, 여객선 운항도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목포, 여수, 완도 등 서남의 여객선 55개 항로 92척 가운데 20개 항로 29척 운항이 통제 중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전 세계 4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높이 6m, 길이 16m,
55인치 올레드 화면 246장을 붙여 만든 협곡에서 대자연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TV를 보지 않을 때는 화면을 돌돌 말아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롤러블 TV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벽이라는 이름의 146인치 초대형 TV도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CES의 가장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TV가 어려워서 잘 사용하지 못했던 기능이라든지 혹은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그냥 음성 한마디만 하면 TV를 쉽게 쓰고 Going to bed. TV를 보다 자겠다고 말하자 TV와 전등이 저절로 꺼지고 커튼이 내려갑니다. 인공지능이 생활 속 사물로 녹아들면서 일상의 하나가 됐습니다. 전시장도 가정집이나 사무실처럼 꾸며졌습니다. For the companies,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very important because now consumers are expecting those capabilities in their devices. 일본 소니가 반려견 로봇의 대명사인 아이보 신형 모델을 12년 만에 내놨습니다.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짖고 머리도 흔들고 꼬리도 움직입니다. 처음 본 주인의 지시에 따라 맞장구도 칩니다. 지난 1999년에 출시된 아이보는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로봇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소니의 경영 악화로 2006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게임기와 반도체 호황으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소니는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으로 부활의 완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And ladies and gentlemen, Aibo is just the beginning. Think of th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we can tackle in homes, urban spaces, hospitals, and even schools with AI and robotics. 아이보는 CES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발 증시 훈풍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4포인트 하락한 2486.07을, 코스닥은 13.06포인트 오른 865.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521억 원, 623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1,13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름세가 다소 우세합니다. 의약품이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증권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닷새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LG생활건강도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며 셀트리온 그룹주가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 시밀러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6.3원 내린 1,065.7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지만 오늘 추위의 기세가 정말 남다릅니다. 지금 한파 경보가 내려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냉동실 안보다 더 차가웠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과 충주, 천안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15.3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도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오늘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도 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하 6도, 춘천이 영하 5도, 대구도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선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전국은 맑은 가운데 칼바람만 강하게 불어들겠고요. 동쪽 지방은 대기가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90여 개 대형 종합전시장과 400여 개 공장이 한 곳에 모여있는 남양주시 마석 가구공단.
가구의 모든 것이 남양주시 마석 가구공단에 있습니다. 46번 경춘국도 마치터널 전후방 500m에 위치한 남양주시 마석 가구공단.